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논어 시간입니다. 논어는 14편 20편 중에서 13편까지 하고 14편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편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20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은 공자님 말씀보다도 공자님 말씀은 마지막에 세 마디를 듣고 장수는 3장이에요. 6월 20일은 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석장.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석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세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20의 처음 말씀은 서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경 내용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20은 하도낙서의 중심수인 15와 5를 합친 수. 그래서 기본 C가 되는 수고, 그 다음에 80, 나머지 80은 이제 작용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들어갔는데, 왜 하필 10편인가 하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헌문 제14편 1장, 2장, 3장 1장, 2장만 했나요? 1장, 2장만 해갖고 3, 4, 5장, 오늘은 3, 4, 5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헌문편 제14 처음 1장, 2장, 2장의 글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헌문 제14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헌의문치한데 시작. 헌문 제14라 헌의문치한데 자활방유도에 곡하며 무도의 고길치 아니라 극벌 번육을 불해머니면 가이르니까 자활 가이 나누이 거니와 인정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인가? 편 이름은 처음에 두 글자를 해서 택해서 그 편 이름을 삼았어요. 그래서 헌문 하는 건 헌의문, 그래 두 자를 붙여서 헌문. 헌문 제14편이다. 14번 편인데요. 편에 따라서 뭐 장수가 많은 장수도 있고 적은 장수도 있는데, 여기 14편도 뭐 적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도 이게 40장이 넘어서 47장까지 상당히 길은 편수예요. 275편까지. 그래서 부지런히 2편씩, 3편씩 해도 1시간에 2편, 3편 해도 지금 46이면은 얼마를 해야 돼요? 뭐 시간이 많이. 하여튼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이라고 하는 제자가 치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잘 돌아갈 때도 곡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제 정착 농경 문화가 위주가 되는 유교 문화는 농경 문화에서 바탕을 한 거니까요. 정착하고 있는 사회에 가서 농사져 가지고 이제 저가는데 그래서 농경 사회요 그 봉급도 곡식으로 줬던 현물로 줬던 시대니까 그래 곡식을 줬던 거죠. 월급을.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때도 곡식으로 봉급을 타먹고 나라가 잘 안 어려울 때에도 곡식 타먹으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서 봉급을 받아야 되고 할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아야 되고 또 나라가 잘 돌아가더라도 더 훌륭한 그러한 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극벌 원효 그건 뭐예요? 그건 이기기를 좋아하는 거고 사람이 누구나 이기기를 좋아하죠. 근데 좋은 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정의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하튼 싸우기를 좋아해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것을 극이라고 하고 벌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 벌자입니다. 7벌자인데요. 다른 뜻으로는 자랑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자기 자식 잘하는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는 이러한 4가지의 나쁜 습관, 나쁜 행위 이것을 행하지 않냐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가이위 난의 언니와 위난 그러니까 행동하기 어렵다고는 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냐 그 실천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자랑하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또 원망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욕심부리는 이러한 나쁜 행동을 안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니와 이것만 했다고 해서 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에 대해서만은 인즉 오구지하라. 이게 만족스러운 인이 충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활 사의회고면 부족이 위 사의니라. 말씀 말이을 이자는 말이을 이자인데 사의회고면 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선비는 천도를 공적이고 천도고 그리고 결과에 좋은 열매를 맺는 열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 그 열매는 씨가 되니까 땅에 아래 한일자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열십자는 열이니까 열을 말하는 거예요. 열은 열매 또는 천도
그러니까 천도를 지도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살아간다. 그 회는 품을 했자고요. 마음신변에 이제 밑에 오디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는 짜주는 거. 그래서 마음을 안에 짜주는 것이 이제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품을 회. 옛날에 뭐 시계라는 게 시계가 회중시계, 개중시계, 배종시계, 그다음에 뭐 이 손시계 이렇게 해서 시계, 회중시계라는 말이 있죠. 회중.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놓고 다니는 이렇게 동그란 시계를 회중시계라고. 그 회자가 이 회자예요. 품고 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선비이면서 무엇을 품느냐? 이게 이제 거자는 살 거자인데요. 살 거자인데 요건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알겠어요. 너무 내가 무시하고 묻는 거예요. 죽음 시자죠. 검시한다 할 때가 죽음 시자에다가 옛 구자를 붙인 글자예요. 지금은 옛날에 죽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옛날에 머무르는 것인데 살 것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 죽기 전. 그러니까 살았다는 얘기. 그게 살 것자예요. 살 것자는 뭐 우리가 사는 곳을 거쳐 또는 뭐 주거지 할 때도 이제 거자를 쓰는 거죠. 머무를 주자에다가 주거지, 주거지, 주소 이렇게 할 때 거자를 쓰고 거쳐가 뜻하지. 이 거자인데 여기서는 뭐 사는데 어떤 삶이냐면은 말하자면 편안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상태로 자기가 편한 상태로 사는 거. 편하게 안이하게 우리가 안일하게 살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안한 자에다가 편한 일자로 써서 그거는 편안하고 아주 쉽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있자는 하면서 선비이면서 그러니까 선비라는 명분은 선비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마음 먹는다면 품고 있다면 부족이위 사의니라. 그러니까 자기 편한 안이한 삶을 추구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안이하게 편안하게 쉽게 뭐 안이라고 할 때는 안이하게 편안하게 자기 편안한 것만을 마음 먹고 있는다면 부족이위 사이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좋기 선비가 될 수 없느니라. 선비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선비는 자기 자신이 어렵더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선비다 이런 얘기죠. 자기 아니란 생각만 편안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활을 사이회거면 부족이 위사의니라. 시작. 자활 사이
비읍자와 비읍자 앞에 리을자는 이게 리을이 탈락되죠. 부당하다. 불당하다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부당하다 그래요.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족. 부족. 요 지읒자나 디귿자 앞에서 불은 리을이 탈락이 된다. 부당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불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위는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기에 족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일부는 선비일지 모르나 완전히 선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사활 방유도는 유도엔 위행하고 방부도엔 위행언손이니라. 여기 방유도는 무도는 앞에 나왔었죠. 첫 장에 나왔어요. 방유도에도 곡하고 방무도에도 곡하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유도와 무도는 바로 아까 뭐 그냥 설명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라 국자보다는 조금 지역적으로 영토가 좀 작은 것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했듯이 우리나라의 영화를 방화라고 했다. 이 방자 썼다. 지금은 뭐 그런 말, 뭐 K 뭐 영화니까 요즘 K 영화라고 하나요? 뭐 K가 더 방화보다 더 요즘은 한국이 문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떨쳐서 방화가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유도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것,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무도는 제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없는 것. 그 길이 없는 거야. 앞길이 없는 거야. 앞날이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때에는 이런 뜻이고요. 방부도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아니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위언위행, 그 다음에 언손 이렇게 이제 나온 손이라는 글자가 세 자가 등장을 하는데,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사실은 위기라고 할 때 위태롭다 할 때 위독할 때 할 때 그렇게 이제 위자인데, 위태로울 위자인데, 왜 위태로우냐면 이게 너무 높아서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고상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 위는 고준야라 그렇게 했어요. 고준. 높고 태산준령 할 때 준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산이 웅장하고 높은 산을 준이라고 해요. 태산준령. 그래서 높고 그 산처럼 이렇게 높은 것을 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위태롭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고상하고 또 고급스러운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상한 올바른 말, 그러니까 말을 방유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는 말을 높여서 고상하게 하고, 또 행동도 실천도 높여서 고상하게 하고, 나라가 잘 안 돌아갈 때, 어려운 때일 때는 실천은 아주 고상하게 해야 되는 건 말할 거 없고, 말은 높여서 하지 말고 말은 겸손해야 된다. 손자는 무슨 손자예요? 이제 이건 아들 자자고, 이거는 이의 개자잖아요. 아들을 이은 녀석이 뭐예요? 손자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한자는 뜻 글자라 참 상징적이고 다 재밌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으니까 이게 손자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끄드리고 이렇게 좀 저거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겸손해야 된다. 이제는 뜻에서 겸손할 손자랑 같이 썼다. 할아버지한테 손자는 까불지 말고 좀 겸손하라 이런 뜻에서 겸손할 손자. 그러니까 손자손이고 손자손 겸손할 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원래는 이 뒤에 생긴 글자는 여기다가 책받침을 해서 겸손할 손자. 책받침을 해서. 책받침은 뭐냐면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 진행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겸손, 말씀은 겸손하게 해놔.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인 경우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행동 고상하게 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은 높고 강하게만 할 게 아니라 겸손해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 뭐 언어와 행동이 고상하고 또 이렇게 자존심을 살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잘 안 돌아갈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행동도 조심해. 행동은 고상하게 말할 것 없고, 말은 겸손해야 된다. 자존심을 부려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강한 그러한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공자의 말씀을 보면 어느 시대나 다 통하는 진리의 말씀. 사활 방유도엔 위언 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헌손이니라. 시작. 사활 방유도엔 위언 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헌손이니라. 여기서 이제 손자가 겸손할 손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자활 유덕자는 필요원이니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그럼 여기서 원자가 덕자가 나오는데 유언이 뭐냐? 말을 한다 이런 얘기, 말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말이냐가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냐 말하자면 여기서 유덕자의 말이면 덕이 있는 도덕적인 그 품격을 갖춘 사람의 말이면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닐 것이죠.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냐면 칭찬의 말, 남을 좋게 하는 말, 좋게 남이 그 듣기 좋고 또 남의 그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남에게 좋게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는 여기서 나쁜 말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자는, 인격을 갖춘 자는,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추상명사죠. 덕을 갖추고 있다. 덕자는 원래는 글자가 이게 글자 풀이하면 이제 뜻이 나오는데 원래 덕자는 이게 덕자예요. 원 글자가. 근데 이거는 인격이 크다고 해서 큰 덕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덕성스러울 덕인데 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추상명. 이것이 요 두 사람인변이면 한 사람인변이면 혼자를 의미하는 거라면 두 사람인변은 항상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두 인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여기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니은자지만 우리 한글로 보면 니은자지만 한일자예요. 그리고 마음심자 신목 일심 글자를 풀으면 신목일심이다. 신목은 뭐냐면 10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 그 사람 인격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10사람이라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면 항상 절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그러니까 10사람의 눈으로 봐도 마음이 하나로 똑같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그게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십목일 요건 뭐예요? 요거 빼면 고들직자잖아요. 고들직자.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 덕이에요. 정직한 마음, 일단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그런 사람이 덕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목일까지면 고들직자고 거기다 마음힘자를 붙이면 큰 덕자고 그것을 후세에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인변을 하고 요거를 세로 있는 눈목자를 가로 쓴 거예요. 이게 가로.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늑사자가 아니라 눈목자다 이렇게. 그리고 요 한일자는 요 밑에다 이렇게 하고서 요거 빼놓으면 글자 사실은 틀린 글자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한일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 그러니까 여기에 십목일심의 덕자에다가 그 실천을 강조하는 두 인변을 붙인 것이지 같은 글자다. 그래서 옛날 쓰던 거는 덕. 후대는 사실은 진화시켜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인변을 붙여서 썼다. 그럼 이름의 덕자를 한덕수인가 총리도 이 덕자더라고요. 우리
남도구 할 때는 독자, 이덕자를 많이 써요. 이건 근데 왜 이덕자를 쓸 경우는 이거 숫자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름 짓는데 숫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덕 있는 자로 인격을 갖춘 자라. 열 사람이 봐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필유언이언이와 말을 뭐 어떻게 해요? 칭찬의 말을 잘 하거니와 그러니까 말할 때 항상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유덕자다 이거. 그런데 칭찬의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유덕자냐? 그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말은 그러니까 유덕한 것처럼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덕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되 그 사람이 곧 유덕자는 유덕자는 언제든지 말을 칭찬을 하고 남에게 훌륭하게 말을 해주는데 말을 반지르하게 유덕하게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유덕자는 아니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고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린 자와 용감하다 할 때 용맹스럽다 할 때 용감하다 용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죠. 그래서 다른데 어디 장수를 내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진용 삼달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지자는 옛날에는 이게 논어에는 날일자 들어있는 지자가 없죠. 다 알지자와 같이 썼으니까. 나를 아는 게 지혜예요.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 그 지혜지자는 후세에 다시 말하면 맹자와 공자시대 공자시대는 요나라의 그러니까 주나라 말기에 공건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고 맹자시대는 한 150년 뒤인데 100여 년 뒤인데 맹자시대는 뭐예요? 맹자시대는 전국시대. 그리고 공자시대는 춘추시대라고 하고 그 150년 후에 맹자시대는 공맹이 이제 6.25에 있어서요. 중요한 집대성자인데 맹자시대는 전국시대라고 해요. 춘추 전국시대에 있어서 공맹사상이 완성이 된 건데 그런데 맹자시대는 지혜지자를 날일자가 들어있는 자로 되어 있고 나오고 논어에는 날일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일자 같은 글자가 뒤에 생긴 거다. 안다는 거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를 구별할 필요를 느껴서 지혜로운 거. 지인용 이것은 이제 삼달떡이라고 해요. 세 가지 큰 덕성이다. 그런데 지와 인은 알파요 오메가. 인의 예지 할 때 인과 지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래서 종시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인은 시고 지혜는 열매다 이렇게 이제 나는 주장을 하는 씨와 열매를 씨를 얘기한다면
시에서 나온 다른 제목인 용기라든가 뭐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크기로 표시하면 부등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과 용의 관계는 이는 큰 개념이고 용은 거기에 일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덕목이다. 그러니까 인은 용하고 같다라고 하면은 인한 사람이 용하다라고 하는 용기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곧 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한 자는 용하지만 용한 자는 반드시 인한 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논리가 앞에 문장하고 같은 거예요. 유덕자는 필유언이지만 유언자는 불필유덕자다. 유덕자다라고 꼭 얘기할 수가 없다. 꼭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필자예요. 필. 이러한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큰 개념 안에 내포 개념 외연까지를 포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은 인의 내포 개념입니다. 용이 뭐 인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참 착하게 훌륭하게 하는데 말만 훌륭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덕자라고는 할 수 없다. 요즘 말장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정치에는 말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딱 맞는 일이라. 그래서 불필 꼭 뭐라고 할 수 없다. 유독 불필 유인.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 맞먹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지다. 알파와 인은 시요. 인은 시라고 시에 비유되고 지혜는 열매다. 그 시가 자라서 열린 열매다. 그래서 옛날에 한약에서 살구씨는 살구씨는 행인? 도인은 이제 복숭아씨 도인. 살구씨는 행인. 그래서 그 인자가 어질 인자예요. 시 인자예요. 그래서 이는 시고 지혜는 열매다. 근데 씨와 열매는 같은 거죠. 씨는 아직 싹트기 전이고 열매는 자라서 완성된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시 개념입니다. 시종 개념인데 시종인데 종과 시는 다시 같은 자리니까 종시라는 거예요. 시간은 연속성으로 말하면 종시라고 해야만. 인격으로 말하면 인차지, 인차지 하시니 그래서 언제 거기 그 내용은 맹자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장에 남궁괄이 요거 5장 읽어야 되겠네. 읽고서 넘어가. 자왈 유덕자는 다 같이요. 시작. 자왈 유덕자는 필유언이라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제자인데요. 그 남궁괄의 성은 이제 남궁이고 이름은 괄인데요. 이름괄 또는 뭐 호괄할 괄 되고요. 우리 이 남궁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처음 나오지만 실제로 남궁괄이 등장은 이미 5장에서 공자의 제자인데 5장에 나와요. 5장이면 69쪽이 되나요? 5장 첫머리에 첫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거기 두 번째 장이 나오는 5장은 공야장이에요. 공야장 편에 1장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에 우리가 편 이름은 여기서는 이제 세자를 따다 했는데 공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공자의 제자 이름이니까 공야장 제5장 그 공야장에 대한 얘기를 첫머리에 자위 이거는 그냥 저거 이제 공야장에 대해서 일러 말하기를 했으니까 공야장이라는 이름으로 5편을 공야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공야장은 어떤 사람이냐? 아내 삼을 만한 아내를 삼는다는 게 아니라 남편 삼는 거죠. 아내를 들여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장가 보내줄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아내를 그 사람 앞으로 보내서 장가 들게 할 사람이다.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럴 만하다. 제 누설지 중이라도 이나 비기죄야라 하시고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옥살이라서 포성줄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야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말하자면 옥살이를 비록 했지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이기자로 처지하시니라. 공자님이 따님이 있었나 봐요. 그 딸로서 아들로서 아내를 삼아주셨다. 사위를 삼았다. 이건 뭐 본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야장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남궁괄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남용이가 바로 남궁괄이에요. 자위 남용사대. 남궁괄을 자가 자용이에요. 아들 자자 얼굴 용자. 그런데 공자의 제자는 대개 머리에 자자를 들어서 자공, 자장 해서 자자를 그게 공자의 제자라는 뜻에서 아마 자자를 넣으면서 자용인데 궁자 한자 빼고 생략하고 자자 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궁자용인데 남궁자용이라는 말을 줄여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남용을 이뤄서 말하시되 방유도에 불패하며 여기도 방유도가 나오면 나라가 잘 살아갈 때도 패할 수 없으며 나라가 잘못 돌아갈 때는 그 형육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육은
육은 사형이고요. 그러니까 형벌이나 사형을 받는 데서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훌륭하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익이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형의 아들 공자에 그러니까 형이 에? 여기서는 번역을 하여튼 그 형의 아들로서 거기에 시집 가서 말하자면 살게네 시를 보내죠. 아내 삼아줬다. 그러니까 형의 딸로 아내 삼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공자의 형님은 뭐 배다른 형님이 아니 배다른 형님이 있었던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형의 아들로서 아내 삼어 형의 딸로서 아내 삼어 조카 딸의 사위가 된 거죠. 조카 딸 그 공자님의 형이 있었잖아요. 불구라고. 그러니까 형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남편이. 그러니까 형의 딸로서 아내를 삼아주고 공야장은 자신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따님들이 조카 따님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남궁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남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남용이 무엇에 대해서 공자에서 물어서 말하기를 예는 선사하고 예라고 하는 사람 역사적으로는 유궁회라고 하는 유궁회인데 유궁의 나라 지역에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활 쏘기를 잘했다. 아주 활을 명사수였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활 쏘기를 잘할 선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 이름 오자인데요. 지역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에요. 오는 탕주 호대. 탕은 이제 끈을 끈다 이런 때고, 배를 끌어올렸는데 배는 어디서 물에서 다니는데 배를 육지로 끌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라는 사람은 배를 육지로 끌어당길 정도 이렇게 잘했으되 구부득 기사언을 둘 다 그 죽음에 제대로 잘 제명해 죽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게 또는 그 재주를 믿고 오만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죽음을
제대로 얻지 못했거늘 못했는데 연이나 그러나 우와 직은 우와 직은 이제 그러니까 복의 신롱 황제 요순 그 전에 하우시를 말해요.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우 그게 이제 하우시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 여름하자 하나라를 세운 하나라의 왕을 이제 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은 임금자 후직을 의미하면서 바로 그 신하를 그 하우 때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설상으로나 뭐 그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설상에 예라고 하는 사람은 활쏘기를 잘하고 아주 활쏘기를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오는 힘이 장사라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제대로 그 제주를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백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제대로 하는데 죽지 못했거늘 그런데 우와 후직은 하우시와 그 신하 후직은 군가의 유천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궁갈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역사 지식을 가지고 공자께 묻기를 예와 오에 대해서 그렇게 재주가 있고 힘이 세고 장군이냐 이래도 제대로 죽음을 써먹지 못하고 제대로 그 재주를 쓰지 못하고 제대로 죽지를 못했거늘. 그런데 하우와 그 신하 후직은 군가의 유천하 하십니다. 몸소 가짜는 이게 농사지을 가짜예요. 집에서 벼를 짓는, 그래서 벼가짜에다가 집가짜, 그래서 농사지을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천하를 말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천하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득천하를 하셨나이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사실을 물으려고 이제 한 거죠. 뭐 재주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말씀을 이제 하다가 남궁갈이가 얘기하다가 이 부자가 선생님께서는 이게 부자는 선생님 공자님께서 부답이언을 여기도 불답이 아니고 부답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면 제대로 묻지를 않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이런 경우는 이랬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을 뭐 여기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고 안 한 것이요. 이제 하여튼 물음에 대한 대답을 공자께서 답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더니 남궁갈이 남용이 그렇게 훌륭했으면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출컨을 남궁갈이 이제 나가거늘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왈 군자재라 약이니요. 묻는 의도를 알고 계셨는데 대답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아 군자로다 이렇게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남궁갈이 여기도 칭찬이네요. 남궁갈이 인격적으로 군자롭다. 군자답다. 약인이여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여. 상덕제라 약인이여. 이 상자는 우리가 뭐 상무정신이니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건 오히려 상자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문법적으로 이제 오히려 상이고 원래는 숭상할 상자입니다. 숭상, 높이 숭상하다. 숭상하다. 그러니까 덕을 숭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야. 야기는 뭐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군자로다 이 사람이요. 덕을 숭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요. 그 남궁갈에 대한 여기도 칭찬이네요.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예와 오는 기운만 세고 무력만 있을 뿐이지 그런 힘을 쓸 수는 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하우와 후직은 비록 농사를 짓지만 농사꾼 출신이지만 그만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알고서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게 비교해서 물으니까 말하자면 예와 오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후직과 하우씨와 후직과를 이게 훌륭한 성인과를 비교해서 묻는 걸 보니까 뭐 대답 안 해줘도 다 알만한 입장이구나 생각하니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고 남궁갈에 또 보는 앞에서 너 훌륭하다 그러면 또 요즘처럼 건방 들을 것 같으니까 건방 있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간 뒤에 칭찬을 하십니다. 앞에서 칭찬 안 하시고 나간 뒤에 다른 제자들이 들으라고 칭찬을 하셨다. 나가거늘 공자 말씀하시를 군자로다 이 사람이요. 뭐 약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십니까? 상덕제라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건 따로 읽지 않고 3, 4, 5, 6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왈 사이회거면 시작. 자왈 사이회거면